안녕하세요, 뽐뿌드리는 호박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파워레인저 특집을 보셨다면 이제 파워레인저가 어떤 것인지는 대략 아셨을 겁니다. 물론 진작부터 잘 아시던 분들도 간만에 추억에 빠지셨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 틈에 최학금으로 나온 파워레인저 로봇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워레인저의 컨셉은 공룡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르고 골라서 인기가 많은 것들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선 리더인 레드레인저가 타는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은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육식공룡 최고의 인기이자 끝판왕인 공룡이죠.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전통적인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디자인의 기본 형태는 직립에 가까운 모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90년대 초중반까지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꼬리를 바닥에 쓸면서 서서 걸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건데요. 고지라의 모습을 보면 그게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공룡들이 새와 같이 걸어다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설입니다. 꼬리를 공중에 띄운 채 무게중심을 받는 형태였을 거라고 하는 예측인 거죠. 재미있게도 이 녀석 역시 그런 형태로도 전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 원작처럼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추억에 더 걸맞는 것 같네요. 팔과 다리의 관절이 꽤나 움직여주는 편이라 포즈도 다양하고 역동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화된 것 최초로 입안에 캐논도 재현되어 있고요. 원래 동물을 생각하면 제일 커야 할 맘모스입니다. 머리 부분에 무광 처리를 한 것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코가 매우 자연스럽게 가동을 할 수가 있고 머리도 고개를 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몸통은 디자인상 어쩔 수 없이 구동 부위가 하나도 없는데요. 하지만 초합금이 되면서 최고로 좋아진 점은 이 동물 모습일 때 몸통의 뒷부분이 모두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제품화된 것들은 안에 들어있는 주먹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초합금은 놀랍게도 이렇게 몸통이 닫히게 만들어서 주먹을 잘 가려줍니다. 샤벨 타이거는 다리가 꽤 많이 동작을 해줍니다. 덕분에 고양이스러운 동작도 가능하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고라이온이 생각나는 디자인이네요. 고라이온 초합금이 재판하는데 다행히 예약은 성공했습니다. 빨리 갖고 싶다. 트리케라톱스는 사실 탱크나 다름없는 형태입니다. 초합금으로 나오면서 가지게 된 특징은 캐터필터 수납부를 좌우로 열어 몸통을 더 크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나온 장난감들은 목만 까딱할 뿐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머리에 뿔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슬이 머리 안에 내장된 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뿔이 떨어져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원작같이 가지고 놀기도 좋습니다. 푸테라노도는 머리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날개 가동이 가능합니다. 합체 시에 가슴팍이 되는데 가슴에 메탈 파츠가 들어있어서 보기보다 묵직합니다. 안쪽에 디테일이 꼼꼼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게 참 마음에 드는데요. 장난감들은 늘 이 부분이 대충이었거든요. 그럼 합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원작처럼 다이노탱크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변신 기믹은 당연하게도 원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결부가 숨겨져 있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요. 캐논같이 따로 뒀다가는 잃어버리기 쉬운 부품들은 티라노의 가슴 안에 들어있는 등 여러모로 신경쓴 구조입니다. 다이노탱크의 형태는 원작에선 나중에는 그냥 스킵하고 바로 메가조드로 간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도 억지로 엮어놓은 것 같아서 그다지 좋아하는 폼은 아닙니다. 그러니 빨리 메가조드로 변형하겠습니다. 맘모스의 머리와 푸테라노돈을 떼고 다리 부분을 발딱 세워줍니다. 이 상태로는 머리가 공룡인 정말 공룡 로봇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푸테라노돈을 접어준 뒤 가슴에 붙이기 전에 티라노의 가슴을 열어 공룡 머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붙이고 머리에 뿔을 뒤에서 앞으로 당겨주면 짜잔! 멋지고 멋진 메가조드가 됩니다. 조형적인 면에서 정말 흠잡기가 어렵고 다리도 적당히 벌려서 보기 좋은 스탠딩 자세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맘모스의 머리를 실드로 들려주고 따로 있는 검을 손에 쥐어줍니다. 맥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메탈과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네요. 팔이 무척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다리는 사실 무릎이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역동적인 포즈는 불가능합니다. 슈퍼미니 프라로 나온 메가조드는 변신합체 구조를 적당히 손봐서 무릎까지 확 꺾이게 만든 걸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드디어 25년이 지나서 이 녀석을 제 손에 만져볼 수 있게 되니 정말 감동이 흘러넘칩니다. 처음 나왔던 94년에는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데 무슨 장난감이냐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슈퍼 콤보이를 사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린레인저가 탑승하는 드래곤조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래곤조드도 그렇지만 그린레인저가 검으로 피리를 불어서 부르는 게 참 인상적이었죠. 다들 리코더로 따라해봤을 거예요. 드래곤조드는 맥기 부분이 많아서 번쩍번쩍합니다. 크기는 꽤 커서 메가조드 가슴 정도까지 올라오는데요. 다리는 자유롭게 움직이진 않지만 포징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팔도 그럭저럭 움직여주고요. 꼬리도 잘 움직여지는 편이긴 하지만 잘 빠지기도 하니까 주의해주세요. 무늬 부분들 도색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과거 장난감들은 얄짤없이 스티커 처리를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긴 가격이 이 정도인데. 자, 그럼 드래곤조드도 변신 합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드래곤조드를 변형하여 몸체와 머리를 구성해줍니다. 이때 손파츠를 교환해주는데요. 손이 변신 수납용의 작은 손과 프로포션용 편손 교체식이기 때문입니다. 전 편손을 껴놓고 있었고요. 메가조드에게서 맘모스, 샤벨타이거, 트리케라톱스를 뺏어서 팔다리를 꾸며주면 짜잔! 드래곤조드 파이팅 모드입니다. 이름답게 파이팅이 넘치도록 무기를 들려주겠습니다. 몸통을 고정했던 부품에서 받침대와 손잡이를 꺼낸 뒤 꼬리를 빳빳하게 세워서 붙여주면 뭔가 손잡이 위치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파이팅 모드 시에 어색하지 않게 들고 있을 수 있는 별도의 파츠가 있습니다. 꼬리도 위에 부분 3개만 쓰면 되고요. 초합금스러운 구성은 아니지만 전시해놓고 만지지 않는 게으른 어른 수집가를 위해서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팔다리를 메가조드에 돌려준 뒤에 드래곤조드를 쫙 벌려줍니다. 그리고는 그냥 드래곤조드를 메가조드 위에 얹어주면 됩니다. 이때 메가조드 얼굴이 까지지 않게 조심해서 얹어주면 됩니다. 상체가 겁나게 발달한 메가 드래곤조드입니다. 실제 로봇 수트를 입고 연기한 연기자가 이 상태에서는 움직이는 게 매우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작에서도 그냥 서서 포만 드립다 발포하고 맙니다. 초합금도 아쉬운 부분이 무릎 쪽 고정성이 메가조드까지는 잘 버텨주는데요. 이 상태에선 자칫하면 앞이나 뒤로 고꾸러지게 됩니다. 합쳐서 가격이 50만원이 넘어가는데 그러다 망가지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겠죠?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매를 한 다이타누스를 소개합니다. 장식하는 데 있어 매우 곤란하게 하는 공간 파괴자로 길이가 상당합니다. 사실 저는 이 녀석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목과 전체에 꼼꼼히 프린팅되어 있는 문양들에 반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네, 이 모든 문양들이 스티커 처리가 아니라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헐. 목이 꽤 자유롭게 움직이는데요. 귀엽습니다. 사실 이 타이타누스 초합금은 옛날에 레거시 토이로 발매를 한 제품을 재탕한 녀석입니다. 금형을 그대로 사용해서 모양은 거의 동일하고요. 초합금 메가조드와의 연결을 위해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고 합금 부분을 추가해서 묵직하게 만들고 전체 문양을 프린팅으로 처리를 했을 뿐이죠. 그 정도면 많이 했네 뭐. 그러면 이제 탑승! 아니 합체를 진행하겠습니다. 꼬리를 떼서 반으로 갈라 팔 위에 주포로 연결을 하고 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메가조드를 탑승시킨 뒤 뒷부분과 연결을 하여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떼어냈던 타이타누스의 앞발을 메가조드의 양팔에 끼워주고 고삐를 쥐게 해주면 짜잔! 울트라 메가조드 완성입니다. 와, 만들어 놓고 보니 정말 힘드네요. 합체하다가 몇 번을 욕을 했는지. 그래도 참 박력 있습니다. 크기나 무게나 장난감스러운 외관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우, 기대 이상으로 박력이 넘치네요. 메가 드래곤조드는 다리가 부실해서 쓰러질까 걱정이었는데 이 상태는 서 있는데 안정감도 있고 좋습니다. 다만 팔이 무거워져서 처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TV 시리즈에서도 이 모드는 사람이 탄 게 아니라 모형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잘 재현하고 있습니다. 세 개를 다 합치면 정말 박력이 넘치는데요. 합쳐서 가격이 거의 80에서 90만원에 육박하니까 제 마음에도 박력 넘치는 부담으로 다가오긴 하네요. 똑같은 구성을 슈퍼미니 프로로도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메가조드나 드래곤조드가 상대적으로 초합금에 비해서 싸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타이타누스만 빼고요.
이건 한정판으로 나온 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최하급 타이타누스와 큰 차이가 없는 돈을 줘야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좀 그렇죠. 총평을 하자면 메가조드의 퀄리티는 초합금온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좋다고 하겠습니다. 변형 합체 기믹이 매우 깔끔하고 완벽합니다. 드래곤조드나 타이타누스의 꼼꼼한 프린팅과 도색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앞으로도 과거의 전대 로봇들이 더 나와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시맨이라든가 마스크맨 로봇 같은 거 말이죠. 저는 이제 합체하느라 지친 몸을 쉬어줘야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모락모락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저에게 엄청난 활력소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꼭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